교화 끝장의 거꾸로 지구과학 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배운 마그마가 굳어서 생기는 화성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현무암질 마그마, 그리고 안산암질 마그마, 그리고 유문암질 마그마를 배웠습니다. 근데 이 마그마들이 굳으면 생성되는 게 바로 화성암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마그마가 굳어서 암석이 되느냐에 따라서 화성암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겠죠. 이때 현무암질 마그마가 굳어서 생긴 걸 우리가 염기성 암이라고 부르고요. 안산암질 마그마가 굳어서 생긴 걸 중성암이라고 부르고, 유문암질 마그마가 굳어서 생긴 화성암을 산성암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은 염기성 암 같은 경우에는 SiO2 함량이 당연히 52% 이하가 되겠죠. 현무암질 마그마와 똑같습니다. 반면에 산성암 같은 경우에는 SiO2 함량이 63% 이상인 경우, 이때를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도대체 왜 이름이 염기성, 중성, 산성이냐? 이게 화학과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화성암의 이름을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이라고 지은 이유는 뭐냐면 단순해요. 이 SiO2라는 게 규산이잖아요. 규산. 규소와 산소가 결합된 규산이란 말이에요. 규산이 많으면 산이 많으니 산성암이다. 이렇게 그냥 이름을 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름을 짓고 보니까 규산이 적은 애는 뭐라 부르지? 하는데 그냥 산성암이라 했으니 그거에 반대, 화학 시간에 배우는 산성의 반대 염기성이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규산이 많은 63% 이상인 산성암의 반대로 SiO2 규산이 52% 이하인 그 화성암은 우리가 염기성암 이렇게 부르고요. 그 가운데 부분 안산암질이 굳은 애는 중성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염기성 화성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화학 성분들이 Ca, Fe, Mg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Ca, Fe, Mg 같은, 약간 Fe 지금 철이잖아요. 철이나 마그네슘 이런 금속 같은 계통은 약간 어두운 색을 띠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기성 암 같은 경우는 이 화성암은 굉장히 색깔이 어두워요. 까만색을 띠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때 까만색을 띠는 걸 우리는 색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유색 광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즉 이런 Fe나 Ca, Mg로 이루어진 광물들, 이런 유색 광물들의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철, 마그네슘 딱 봐도 느낌이 뭔가 금속이니까 무거운 느낌이 나잖아요. 얘는 굉장히 밀도가 큽니다. 그러니까 무거워요. 비중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산성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루어진 게 NaKSi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NaKSi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 광물은 색깔이 좀 밝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하얀색을 띠는 그런 편인 거죠. 그래서 밝은 색을 띠게 되고요. 산성암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검은색을 색깔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얀색은 색깔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얘는 무색 광물이 비율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얘는 비교적 염기성암에 비해서 가벼운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밀도가 작다, 비중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왜 어두운 색이 색깔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물감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빨간색 물감과 파란색 물감, 그리고 뭐 초록색 물감, 뭐 노란색 물감, 기타 등등 각종 물감들을 막 섞어요. 그러면 물감을 막 섞으면 어떻게 되죠? 색깔이 검은색이 되죠. 즉 검은색은 다양한 색을 섞은 것이다 라는 의미를 여기서는 포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색, 검은색 계통을 우리가 유색 광물 계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보면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죠,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이 염기성암과 산성암의 요 구성 원소만 하면 그 아래 색깔, 요색 광물인지 무색 광물인지 그리고 밀도까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외워야 될 것은 어떤 성분을 갖고 있는지만 외우면 돼요. 외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보세요. 카페 마담이 말한다. 나가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카페 마담이 말했다. 나가시. 옛날에는 그 다방 같은 데 마담이란 분들이 있었죠. 카페가 다방이잖아요. 카페 마담이 말하는 거예요. 나가이시 이렇게. 그렇게 외우세요. 알았죠? 그러면 쉽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화성암은 이 SiO2의 함량뿐만 아니라 산출되는 상태에 따라서도 또 다르게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지표면 근처에서 생성된 경우와 지하 깊숙한 곳에서 마그마가 굳어서 생성된 경우, 이 두 개를 좀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표면 근처에서 생성된 경우는 화산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당한 깊이에서 생성되면 반심성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주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이 되면 심성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깊을 심자를 쓴 거죠. 자, 그러면 왜 어느 위치에서 구분되는지에 따라서 굳이 화성암을 또 구분하느냐?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그마는 굉장히 뜨거운 거야, 그죠? 근데 얘네들이 차가운 곳으로 온다 생각해보세요. 그곳이 바로 지표부근 근처죠. 지표 근처면 화산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표 부근으로 오면은, 지표 부근은 지하에 비하면 굉장히 온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차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표 부근에서는 얘가 냉각이 될 때 굉장히 빠르게 급격하게 냉각이 됩니다. 급냉이 돼요. 그래서 마그마가 확 굳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마그마가 확 굳어버리면 마그마들이 굳을 때 그 암석을 만들 때 암석 속에 있는 그 원소와 광물들이 서로 뭉쳐서 막 커질 시간이 필요한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산암이 생기면 너무 급격하게 능각이 되어서 그 화성암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렇게 작아진 입자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세립질이라고 불러요. 세세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는 유리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유리를 보면은 입자가 안 보이죠. 굉장히 투명하잖아요. 너무 작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입자들이 암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화산암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반대로 심성암을 볼게요. 심성암 지하 깊은 곳이에요.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이 되는데 지하 깊은 곳이면은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얘가 냉각이 될 때도 굉장히 냉각 속도가 느려요. 천천히 굳는 거죠. 서서히 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성암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서로 뭉칠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굉장히 커다래요. 이렇게 커다란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조립질이라고 부릅니다. 조성될 시간이 충분하다는 뜻이요. 입자가 조성될 시간이 충분했다. 그럼 중간 부분에 있는 반심성암은 애매하겠죠. 가운데니까 여기는 작은 세립질과 커다란 조립질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이런 걸로 우리가 반상조직이다라고 부릅니다. 섞여 있는 것들을. 이때 우리가 반상조직에서는 뭐 세립질, 조립질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섞기와 반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직 우리 교육과정에서 이 정도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반상조직이란 걸 이루고 있다. 섞여 있는 걸 만들고 있다.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깊이에 따라서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크게 구분을 해요. 우리 반심성암까지는 보지 맙시다.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때 화산암이면서 SiO2 함량이 52% 이하인 염기성암이면 이 암석이 바로 화성암 중에 현무암이에요. 아주 많이 들어봤죠, 그죠? 반면에 심성암이면서 산성암이면 그 암석이 바로 화강암입니다. 그러니까 둘은 극과 극인 암석들인 거예요. 화성암 내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현무암과 화강암을 많이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화산암이면서 중성암이면 안산암, 화산암이면서 산성암이면 유문암 이렇게 부르고요. 심성암이면서 염기성암이면 반려암, 심성암이면서 중성암이면 섭록암, 심성암이면서 산성암이면 화강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화성암의 분류 그리고 화성암의 종류예요.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가 뭔지 그 위치까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외우느냐? 자, 이런 거는 왜 암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암기하는 방법을 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앞글자 일단 할게요. 현안유 반섬화. 자, 그러면은 현안이라는 거는 뭔가 어떤 안건 같은 걸 말하는 거죠. 현안유 있을 유자예요. 현안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상급자가 반려한 거예요. 반려라는 거는 거절하는 거죠. 현안을 냈는데 반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받죠. 열이 받으니까 어디선가 화를 내게 되는데 어디서 화를 내냐? 섬에서 화를 내요. 반려한다 했더니 아우 열받아. 그래서 섬에 가서 화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현안이 있습니까? 반려한다. 섬에 가서 화내야지. 현안이 있습니까? 반려한다. 섬에 가서 화내야지.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성암 지형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성암 지형은 두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심성암 지형이냐 화산암 지형이냐 두 개로 나누는데 심성암 지형의 대표적인 곳이 바로 북한산과 설악산이에요. 이렇게 생긴 이런 산들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런 산이 심성암이 굳어서 생긴, 즉 화강암, 그 중에서도 화강암이 굳어서 생긴 그런 지형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심성암은 땅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굳은 거니까. 자, 그럼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굳어가지고 여기 심성암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요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산으로 보여야 돼, 우리 눈에. 그러려면은 이게 굳는 시간 자체도 오래 걸리겠지만 산이 보여야 되니까 이게 밖으로 나오려면 위에 이 지하 깊은 곳에 있었잖아요. 그럼 위에 있는 땅들이 다 날아가 버려야 돼요. 풍화 침식을 통해서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얘네들이 날아가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드러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이는 심성암 지형들은 옛날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어느 시대에 만들어진 거냐? 중생대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자, 반대로 화산암 지형 한번 보겠습니다. 화산암 지형은 되게 많아요. 주로 대표적인 게 현무암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발견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주도 가면 현무암 많이 보이죠. 제주, 한라산, 울릉도, 독도, 철원, 평야, 한탄강 이런 데가 다 화산암, 특히나 현무암 지형들이에요. 근데 현무암은 화산암이니까 그냥 지하 깊은 곳이 아니라 지표면에서 굳은 거예요. 지표면에서 굳었으니까 굉장히 빨리 굳은 거죠. 빨리 굳기도 빨리 굳지만 잘 보세요. 여기가 지표면이에요. 얘네들은 그냥 지표면 근처에서 굳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굳었어요. 얘네들이 이제 화산암이에요. 이렇게 굳었는데 우리 이 지표면에서 뭔가 암석 같은 게 있으면 뭐 비바람에 의해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치거나 하면서 이게 다 깎여서 없어져요. 근데 지금 이 화산암 지형들은 우리 눈에 보여요. 한마디로 깎여 나가지 않고 풍화침식 당하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 말인 거죠. 그럼 오래되지 않았겠죠. 오래됐으면 풍화침식 통해 사라졌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는 생성된 시간이 비교적 최근인 지형들입니다. 화산암 지형은. 그래서 언제 생긴 거냐? 바로 신생대에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중생대, 신생대 이런 그 지질 시대를 아직 안 배웠어요. 그냥 느낌만 알려줄게요. 지질 시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이에요. 우리 현재가 바로 이 신생대에 있는 거죠. 이 고생대로 갈수록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대가 더 오래된 거고 신생대가 더 최근이다. 이 정도 느낌이 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지형들 보면은 뭐 요런 지형들, 현무암에 의해서 주상절리 같은 거, 절리는 우리가 다음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에 있는 주상절리, 요런 것들 이제 현무암이 굳으면 생기는 것들입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큐바.